비는 계속 온다고 하는데 정말 묘하게도 우리 김명신 대통령이 살고 계신 아크로비스타 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엘리베이터실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네. 대통령이 출근을 안 했어. 나 살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웃기지만, 자, 이 상황에서 삼각통일을 통해 갖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출근 시간 조정해줘라. 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아니, 비가 이미 내렸는데 그때 가갖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이러한 이 뒤통수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업무 태만 아니에요? 너무 대만도 대만이고 낮부터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리고 폭우 온다고 예고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비를 뚫고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나와. 비를 핑계로.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퇴근도 윤석열도 했지만 오세훈도 퇴근했어요. 그리고 출근이 안 돼, 씨. 강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세훈 예로가 다 그리고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학업지가.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에라이 진짜. 자, 근데 이제 요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들깨 사장님께서 아크로비스타 침수 거짓말입니다 라고. 아니, 뭐, 엘리베이터 비 뚝뚝 떨어지던데, 뭐. 아니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야 언제든 고장날 수 있는 거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계단이 없는 건물은 없잖아요. 그렇지. 걸어와요. 계단으로라도 내려와서 출근을 해야지. 우린 다 계단 이용해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 되면 다 계단으로 계단으로 해야죠. 하죠. 그리고 네. 침수되면 수영을 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지. 뭐 전화하고 쳐자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화로 다 해결한 거지. 전화로 뭘 해결했어? 그러면 한동훈한테 얘기하겠지. 야, 법적으로 비 좀 어떻게 안 내리게끔 금지시켜. 아니 이 정도면 출근 안 해도 되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화로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어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짤을 봤는데, 각하 300mm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 500mm 시켰는데? 그랬다고. 맥주는 역시 500cc가 기본 베이스죠. 아무튼 생맥은 500이죠. 네. 네.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네. 야, 어차피 출근도 못 했는데 술이나 한잔 먹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뭐 하나? 이미 다 근데 끝났는데. 이거 기사 자체가 외신들이 보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라는. 기자가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냥 바로 지하 벙커 내려가면 거기서 상황실 열어갖고 서울 비롯해갖고 비 내리는 지역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 시스템을 귀신 나온다고 싫다고 폐쇄한 게 자기잖아. 그리고 청와대 앞마당에다가 가구 PPL 전시를 해놨더라. 뭐야? 그 가구를 전시를 해놓고 그 PPL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구 회사한테서 돈은 누구한테로 가나? 문화재청으로 가나? 아니면 김명신이한테로 가나? 예. 아무튼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또 강남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게 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오세훈이가 900억 가까운 돈을 이 수해 방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네. 자, 아니 뭐 박원순 때부터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지금 말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장난치나. 박원순 진짜. 시장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네가 시장 된 지 얼마나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강남 지역,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 쪽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건물들 밑에다가 저수조 세워가지고 그거 해결해 놓고 간 거예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오세훈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너 때문에 그때 무상급식 못 먹은 애들이 지금 너 때문에 다들 키가 안 자랐어. 이 말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창 먹어야 될 때 네가 무상급식 안 해줘가지고 애들이 키가 안 자랐어요. 그래서 그 20대 고 중반 애들의 평균 키가 평균 이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가 300mm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서특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당했다. 당연. 한국도 어쩔 수 없다. 웃기는 거야. 니네 문제나 해결해. 우리는 오늘 하러 오고 말 거지만 니는 8월 말까지 계속 그렇게 비 온다니까, 니네는. 이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기상 전문가인 송 작가가 왜 강남에만 비가 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터가 안 좋아서? 아니 네?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좀 있어서 물에 확 자, 마취총 쏴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지금, 이제 선산강수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이 저기압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구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 비구름 규모가 몇십 킬로 단인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생기고 있는 비구름의 등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서울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지금 이 비구름이 어디서 생겼냐? 물론 지금 습한 기후 때문에 아래쪽에서 저기압이 밀려 올라온 게 있죠. 근데 이게 왜 강남에서 문제가 되냐면 강남 지역의 그 도심의 그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열섬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열이 펄펄 달아있는 그렇죠. 상태인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 더위에는. 문제는 바로 한강이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폭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1km가 넘으니까. 1.2km라서 사실 강치고는 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한강 강물 위에는 이 한강의 온도 차이로 인한 일종의 공기의 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비구름이 한강에 딱 걸치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고 그대로 옆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한강을 그래. 도하를 못 하니까. 건너지를 못하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옆으로 쭉 퍼져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관악산 쪽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야. 못 건너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도심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기상대에서도 이걸 맞출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고온 다습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40도 넘거든요 지금. 엄청 뜨거워. 그 고온 다습한 공기들이 쭉 공급이 돼서 서해안 쪽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한강 벽에 부딪히면서 강남에다가 폭우를 쏟아낸 게 이 정도 양이 쏟아진다는 거죠. 거기다 쭉 뽑아내고 조금 가벼워져서 강을 건너야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하면 뽑을 만큼 뽑아내고 담을 살짝 넘는 단계로 가니까. 그치, 좀 넘을 정도의 가벼움이 되면 넘어오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비의 강남이 식어야 그 비구름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서울시에서 계속 하수공사에 대한 관로 준비를 하지만 시간당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게 30mm에서 50mm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 이상 내리면 어차피 하수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또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수관 관 사이즈들이 이게 합쳐지면 엄청 큰데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우수관 사이즈 이렇게 많지 않고 특히 강남같이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밀집도가 조밀한 데는 다 아스팔트 아니야. 그렇죠. 떨어지는 물들이 우수관 말고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밑으로 스며들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이와 같은 침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런 기후가 유지된다고 하면 계속 불가항력이야, 불가항력. 근데 강남은 네. 언제든 매년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돼서 예를 들어 비가 이틀, 3일 정도 온다라고 하면 한참 문제됐던 잠실 그 제2롯데월드 질 때 집안 침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지금 이 집안 침하 현상이나 그 물길이나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이 계속 빠져갖고 어디로 흘러나갔거든. 그 물길을 따라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갔겠느냐? 그게 결국은 한강 밑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있는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물길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그 물길들에 다시 물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강남 쪽에 집안 침하 현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왜 그래서 그 석촌호수 그 인근에서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롯데타워 그 제2 롯데타워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다 지어졌는데 보수 공사를 엄청 네. 했어요. 수도관 뭐 금가고 네, 뭐 그런 금가고. 거 있었잖아요. 실제 그쪽 지역의 롯데월드 건너편 쪽에 있는 뭐 그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창틀이 휘어지거나 문이 잘 안 닫히는 현상들이 빈번한데 헐. 집값 떨어진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 바로 그 건너편에 재건축 공사를 이제 시작하죠. 어머. 거기 있는 그 잠실 그 주공 아파트 단지 네. 그걸 싹쓸이를 해갖고 밀어가지고 지금 오세훈이가 거기다가 새로운 뉴타운을 짓겠다고 지금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야. 저기 1번 찍으신 분들, 깨어있는 시민분들 중에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시는 그러게요. 피하셔야 될것 같은데. 예, 최대한 좀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는 그 일종의 기상재해고요. 이제 이 연례적으로 계속 일어날 상황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사실상 이거를 물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키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도 이미 삭감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물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올여름에도 전혀 태풍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이게 열섬 현상에 의한 이와 같은 현상의 선산 강우대가 서울 한강 강남 지역 이 강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참 궁금한 게요. 이건 진짜 순수한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집안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뭐 전체가 붕괴되거나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산권은? 뭐 헐고 새로 짓겠죠.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전을 해주냐고요? 국가가 보상해주나요? 오세훈이 알아서 하겠죠. 그게 오세훈이 궁금해서요. 뭐 강남구청장도 다 저쪽에 그거는 이제 태영호에 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알아서 거기 하겠지. 때문에 네. 예, 복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재산을 다 잃는 그렇죠. 거예요? 수십억짜리 네. 아파트를? 그건 천재지변인 거죠. 예. 내가 집에 불났다고 해갖고 화재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내 집을 국가가 다시 고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화재 똑같은 보험을 거죠. 들죠.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천재지변이라. 만약 이런 그 대규모의 집안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잠실 이쪽이 풍납동 가락시장 연결돼 있잖아. 네. 거기 원래 저지대거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비 오면 넘던 지역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안 자체가 물러요. 사실 잠실 롯데월드도 그 정도 높이 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침 꽂듯이 파일을 깊이 박아가지고 그 무리에서 공사를 해갖고 세운 거고. 베네치아인가요? 어? 베네치아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약간 우리 앞빈으로 꽂아놓듯이 그러니까. 건물을 고정을 해놓은 상태거든. 베네치아도 밑에 그 통나무를 쫙 꽂아가지고 문제는 세운 그 거잖아요. 과정 중에 구멍을 파면서 어떤 구멍을 어떻게 건드렸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다시 강우에 의한 침수가 반복됐을 경우에 우리가 걱정하는 재해가 대형 그 인재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네. 진짜로 이게 이상기후가 뭐 단순히 올해 좀 이상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매년 반복되는 게 너무 자명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사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대책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럽도 그게 상시화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0% 강남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벌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쪽 분들이라도 빨리 현명하게 근거지를 좀 옮기셨으면 주거지를 좀 많이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 토목공사를 벌려서 한강을 복개를 해버리면 뚜껑을 덮어버리면
비가 강남을 지나서 집중폭우를 안 일으키고 위쪽으로 강북으로 쑥 올라올 수 있죠. 네. 아무튼 엉망진창이고요. 지금 서울시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수박 예상약 1,000억 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실국장이 공석이야. 네, 사람이 없어. 재해 담당 공무원이 공석이에요. 2주 동안 없을 거래요. 그 인사를 해놓고 뒷사람을 아직 임명도 못 해가지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안보실장도 대통령 후임이 없는 상황인 건데 복지부 장관. 희한하게 물난리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난리가 나고 보니까 담당자 누구야 나오라 그래 했더니 없는데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세훈 야. 퇴근했다가 출근하고. 씨. 그리고 웃긴 게 그 오세훈은 여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서울시청 자기 청사에 있었던 건데 다 없애버렸어요. 원래 이 디지털 맞아, 시장실인데 맞아.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사진 찍고 있는 거야. 그냥 답답한 노릇이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없애는 거야. 얘네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회의실에서 그거 다 볼 수 있게 전광판 같은 걸 만들어놨잖아요. 지금도 있다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에 아 가면 맞다, 청와대. 전부 맞아, 다 청와대를 있어. 나왔지. 뭐 청와대를 영상대에 나왔지. 있는데 지금. 근데 지금 맞네. 용궁에 있자 용궁에. 아 그러네. 예? 그리고 어제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마포구청장은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배가 그러면서 고파서 전처 잡수면서 SNS 사진을 올렸죠. 전집에서 밥 먹고 있는 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V자 하고 난리가 났어. 네 어디 당연히 저쪽 당연히 당이죠. 국진당이죠. 이찍당이죠. 자 이번에 그런데 바뀌었잖아. 일찍으로 하면 되지. 바뀌어버렸구나. 민주당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긴급히 중랑청 일본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구지 운동장일 때는 많은 비로 곧 침수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간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러면서 재난경보 알림을 줄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SNS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괜찮아요.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감싸 안고 살아요. 떠안고 살아. 어떡하겠어 니들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비 피해가 상시화된다 그래서 수천억 들여가지고 지하로 물길 낸다고 뭐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한강 복개공사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드네요. 그것도 안 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을 돈을 빼먹을 너무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린 4대강 욕먹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 빠르게 가.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지읍시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땅이 없어서 못 짓던 아파트들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